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쥐띠 하면은 다산, 풍요, 뭐 재물 이런 걸 상징하는데 경자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정마다 모두 좀 다 잘 되고 풍요롭고 다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같이 할 분 우리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새해 이준석 부위원장은 계획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선이죠. 당선. 예. 당선밖에 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둘째로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범했으니, 그러니까 좀 당세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 8년 정치권에 입문한 지 그렇게 됐죠? 제가 2011년 12월 26일 날 데뷔했으니까요. 예,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한 8년 정도 됐는데, 네. 선거에 나간 건 이제 4년째죠, 딱. 4년째. 네. 처음 4년은 그냥 방송하면서 이런 말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탱자탱자했죠. 네. 요즘에는 뭐 방송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처음에 4년 동안은 뭐 예능 나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선거에 나가고 정치적인 활동을 이제 제 정치를 한 거는 4년 정도 됐죠, 이제. 네. 가장 큰 새해 소망이 이준석 부위원장은 당선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인지 궁금합니다. 뭐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예. 의원이 지금 뭐 새로운 보수당이 어쨌든 간판인데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뭐 제가 알기에는 이준석 부위원장도 좀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대구시당 축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시당 그 창당대 축사 자리에서 여기 있는 당원분들이 좀 대구에서 당세를 빨리 불리셔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대구 신경 안 쓰고 수도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놔달라? 예.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실 대구라는 지역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대선 주자를 보유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대구는. 이른바 대구 경북 TK. 그렇죠. 예, 뭐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대구가 대선 주자를 뭐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면 아니다 싶으면 자민련을 몰아주기도 했던 곳이 대구 아닙니까 보면은. 예. 그랬었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이수성 국무총리가 또 그렇죠. 유력하게 구상했었고. 그러니까 YS 때 그런 어떤 반발 심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자민련이 약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PK와의 다소간의 대립 관계, 경쟁 관계 이런 것 속에서도 때론 협력 관계, 대립 관계 속에서 권력의 중심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MB도 뭐 사실 MB는 TK에서 밀어줬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좀 어쨌든 뭐 또 포항이 연고가 있으니까. 뭐 굳이 따지면 TK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봤을 때 이제 과연 TK 정신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김부겸 의원도 키워보고 대구에서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도 사실 대구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하여튼간 대구를 기반으로 했던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좀 노린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부겸 의원도 지금 뭐 당선이 아마 최대의 목표일 텐데 김부겸 의원도 당선되면 아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을 할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이번에 살아남으면 또 그 나름의 어쨌든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대선으로 또 도전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김부겸 의원이 그런 TK에 당선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력이 되겠지만은 저는 TK 당선이 뭐 김부겸 의원의 대권 주자로의 발돋움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미 대권 주자시지만은 지금 이미 한번 그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굳이 따지면은 민주당에서 표를 늘려나갈 때 보면 가장 난해한 데가 이제 호남이 제일 득표세가 세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PK를 공략해가지고 거기까지만 공략해도 솔직히 대선이든 총선이든 압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TK에서 다선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대선 주자가 되겠느냐? 그게 지금 민주당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부산파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또는 관심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든 PK에서 승기를 잡아가지고
TK 정도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보수를 고립시켜가지고 집권하는 전략을 가져올 것이지. 이른바 친문 적자에 의한 정권 창출을 꾀할 거지. 그렇죠. 왜 TK 출신인 김부겸을 그리고 이제 택하겠느냐 이 그렇죠. 얘기죠. 이제 지금. 득표 전략으로 놓고 보다 스펙트럼상으로 아까 말했듯이 호남 다음에 수도권 다음에 PK인데 네. 여기까지만 성공해도 과반을 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굳이 따지면은 이게 근데 좀 뭐 좋은 정치 행태라 보진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자유한국당이나 옛날에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TK, PK 그다음에 충청도 수도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호남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호남을 거의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근데 저는 뭐 그래서 그게 올바른 정치 행태라고 보기보다는 다만 대선 후보로 가려 그러면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TK에서 그 당선 그 득표한 게 의미 있으려면은 근데 PK에서 당선된 PK에서만 헤게모니를 잡아도 그게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른바 대구도 험지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는 뭐 외견상으로는 여론조사가 지금 뭐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제자로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동을 출마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이랑 전혀 관계없이 이제 3월달에 후보 등록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수도권 나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경남 창녕에 이제 가려고 봤더니 홍준표 대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창녕이 아무리 대구권이라고 해도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인데 내가 TK가 무주공산이라서 TK 주자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작업을 했는데 고등학교도 TK에서 나왔고 실제로 고등학교 거기서 졸업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PK로 분류되는 창녕에 가는 것 자체가 우선 전략상 좀 마이너스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강력한 이제 무소속 조혜진 의원이 항상 있거든요. 네. 조혜진 의원이 항상 20%, 25% 이상의 득표율을 갖고 있고 또 당선 가능성까지 있는 후보이기 거기서 때문에 당선을 한 적이 있었죠 이미? 무소속으로는 못했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공천받아서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무소속으로 굉장히 강한 득표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담까지 안고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치인이 출마할 곳 찾는 거 명분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자, 뭐 내 고향으로 간다. 아니면 험지로 간다. 아니면은 누구 잡으러 간다 이거 아닙니까? 상징성 있는데. 예, 누구 잡으러 간다 이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하는 워딩들을 보면은 유승민 대표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게 대선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니까 자기가 뭐 제거하러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제거는 아니고 뭐더라 뭐 그 씨앗을 없애러 가겠다 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정작 공천을 뭐 어느 정도 영향 끼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도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제 엄풀용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뭐 어차피 황교안 대표는 너도 제거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되게 보수 전반의 대중에게 내가 당신들이 미워하는 유승민을 잡으러 가겠다 이런 걸 이제 천명하면서 엄풀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 출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어쨌든 이 대구 TK 지역의 어떤 맹주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김부겸 의원, 뭐 홍준표 전 대표 또 한때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꿈꿨지만 어떤 수도권으로 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얘기 나누는 건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유승민 의원 입장과 달리 예를 들어 그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수를 전면에 내걸고 새로운 어떤 그런 보수의 기치를 올리겠다라고 작심을 했을 때 그 가장 스타성이 있고 중심에 있는 인물이 그래도 수도권의 깃발을 꽂고 뭐 죽든 살든 도전을 하는 게 당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내부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좀 같이 다니잖아요. 이제 창당대회 한다 같이 다니고 이러면은 글쎄요. 그 대중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대표가 과거의 대선 주자로서의 보였던 모습보다는 그동안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다소 이제 기간을 갖다 보니까 좀 사그라든 건 사실이에요. 그때의 그런 부분들이 그때 저는 기억하기에 홍대나 이런 데서 유세하고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열광적이었거든요. 뭐 그때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랬었죠 그때는. 굉장히 열광적인 어떤 지지를 받던 때에 비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소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이후로 자맹 기간 동안 약간 잦아든 건 사실이에요. 그게 꾸준히 그 당시에 바른정당의 노선을 들고 꾸준히 가기보다 중간에 또 국민의당과 합치고 바른미래당 대고 정작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이제 그 북미정의랑 합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끌려간 건데 안 그러면 탈당해버렸다 뭐 협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선결 과제죠. 근데 저는 다소 우려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총선 이후엔 또 대선이 있고 대선 주결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대구 정서에 이제 동기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수도권 정서에 동기화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참 고약한 게 이제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도망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 약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아마 유승민 의원은 그런 고민 속에서 대구도 험지다. 워낙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치인들이 지역구도 정하고 이렇게 선거에 나가면서 내 목표를 잡고 거기에 이제 결국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 같은 것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뭐 소위 말하는 배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형태의 그 선거 방식으로는 뭐 앞으로 선거가 3달 반 넘게 남았습니다만은 폭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망할 것이다. 그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라는 의미는 전혀 없겠죠. 보수가 망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고민의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이제 그 보수 대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자 많은 이제 그 일반 그 유권자분들은 합치기만 하면 이긴다. 라는 이야기로 합치라고 설득하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합치자. 합치면 이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국 사태 이후에 팽배했던 그 논리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던 게 합치면 지형이 줄어들 수 있고 합쳐서 시너지 안 날 수도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있었던 다소간의 헛발질 이런 것들이 그때 말했던 그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이걸 갈아버리면 제가 항상 비빔밥을 갈아버리면 그게 무슨 밥이냐 죽이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보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 가운데 있고 더 오른쪽에 우리공화당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중도적인 색채를 띤 예를 들어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친다 또는 자유한국당의 기존 노선을 중심으로 그 통합된 보수 세력이 간다고 하면은 이쪽이 줄어듭니다. 중도적인 그 지지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의 그 통합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무게 중심을 조금 더 중도 쪽으로 가져올 때 통합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통합해서도 시너지도 나고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뭐 그 뒤에 뭐 박찬주 대장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소 좀 이제 이념적으로 우려스러운 행보들,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 건과 별개로 이념적으로 우려스러운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KBS 나가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번 썼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지금 황교안 대표의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지금 그 결국에는 성경이 들려 있다. 그게 참 대중적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버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것을 쉽게 또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우리 정치공학 또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꼭 1 더하기 1이 2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5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0.5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버스터랑 비례한국당 이런 것들 제가 비례한국당은 이 선거법이 도입될 때도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 얘기는 정치권에 있는 좀 적당히 그냥 전략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그 필리버스터 얘기는 해도 비례 전용 정당 얘기는 절대 안 했잖아요. 필리버스터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때. 굉장히 빠르게 제가 그 왜냐면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뭔가 이 패스트트랙의 진행을 맡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열거했을 때 자, 필리버스터는 그래도 전술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의사 절차를 막을 수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인데 비례 전용 정당이라는 거는
만들어도 만들면 폭망이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 자체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대단한 무슨 꼼수는 묘수가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탄받게 된 상황이니 저는 이런 건 참 의아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한테 선거나 아니면 이런 정치공학 이런 걸 많이 가르쳐줬던 모델 정당이 그 새누리당의 뛰어난 전략가들과 그 당직자들이 세심하게 다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던 그 방식을 제가 다 어디로 이제 사라진 건가요? 공부해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걸로 지금 방송을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때 잘 배워가지고 근데 정작 본질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1월 5일 창당, 중앙당 창당하면은 이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준석 수석부위원장 얘기 쭉 어쨌든 들어보면 유승민 의원은 이제 대구에 출마하고 물론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제 새롭게 어떤 이슈몰이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 이후에 몰고 갈 아젠다라고 할까요? 이슈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뭐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보수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다루던 문제들을 벗어나가지고 지형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다루는 그 그러니까, 지형, 아이템 자체를 넓혀야 된다. 그리고 말을 이제 좀 쉽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수라 그러면은 딱딱하고 굉장히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자기들만의 리그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뭐 포퓰리즘으로 가라는 얘기 이런 건 아니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네요. 뭐 공감도 있지만 저는 우선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 당장 그 민주당의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아니면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 뭐 52시간 이런 거 정책 이름 자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건 지금 민부론 이런 거는 혼자 뜬구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거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수도 이제 그런 DNA를 가져야 된다. 옛날처럼 그냥 분단 체제 하에서의 기본적인 안보 지형 때문에 6대4 환경에서 시작하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보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길거리 여론조사 이런 거 막 믿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길거리 여론조사 이런 거 가장 많이 믿던 분들이 사실 이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뭐 공식 여론조사 하면 꼭 아니야 우리는 뭐 무슨 뭐 네이버 트렌드니 무슨 뭐 어디서 구글 트렌드니 상상 이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정하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선거 앞두고 굉장히 안 좋은 전조입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 새로운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이렇게 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하태경 의원이랑 이제 대전 창당대회 갔다 오면서 기차를 같이 탔는데 하태경 의원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치나 이런 가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딱딱하다 너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뭔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법치라든지 아니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이슈가 되는 내용을 하나 잡아야 된다. 그게 저희가 이제 하태경이랑 저랑 지난 1년 동안 이제 좀 이슈몰이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일환인데 예를 들어 법치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최근에 보면 민식이법 같은 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안 좋은 방식으로 일처리했다 보는 것이 이거 동의 안 하면 애들 이름 붙이는 순간 이거 동의 안 하면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론전을 했어요. 뭐 누구누구법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너는 뭐 애들을 배려다는 왜냐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세세하게 안 들여다보는 거 아니까 다소간에 저는 약간 감성 호소나 감성 파리가 있었다 좀 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 그럼 당장 제가 이제 지역구에 가서 보면은 저희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용달 하시는 분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사업용 자동차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대한민국에 자동차 몰면서 사고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음주하고 이런 건 본인이 관리 체질이지만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내가지고 일도 그만하고 싶고 배상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스쿨존이고 뭐고 다 지키고 싶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돌발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면은 100대 0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면은. 기본으로 뭐 운전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전방주시 태만이라든지 뭐 다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났을 때 그러면 기본으로 벌금 500에서 시작하고 그 사람이 뭐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면 징역 3년 시작하고 뭐 징장 경감 받아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시작하는 이런 극한 처방, 극약 처방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거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저한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방법을 오히려 내라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 아니면 유치원생들 뭐 이 스쿨존에서 배려받아야 되는 대상들 저는 뭐 중고등학생쯤 되면 좀 자기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그 스쿨버스 같은 거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요즘 보시면은 그 뭐 학교에 보면 보안관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노인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노인 일자리 중에 아예 그냥 아이들 통학지도 하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뭐 화분에 뭐 심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그 어르신 한 분이 가가지고 아파트 자기 동네에 있는 애들 중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다 모아가지고 1층에 모아가지고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학부모들한테 그 뭐 문제 생기면 연락해주고 아니 전 노인 일자리 이런 거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면 맥도날드에서 92살까지 일하셨던 그분을 뭐 정부에서 뭐 좋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니 그럼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 정부가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공공 일자리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뭐 맨날 지하철 뭐 지도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어떤 좀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보수 이런 거 진짜 창의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민을 안 해요, 애초에. 실생활 속에서 뭔가 좀 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법치주의라는 그들의 이념을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할 것이냐.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세속화된 보수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 부위원장과 이 유승민 의원 또 대구 경북의 맹주가 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미래 등등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